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고, 이제는 조금 숨 돌릴 여유가 생겼다고 느끼는 순간, 사람들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지는 경험 말입니다. 말은 웃으면서 하는데, 눈빛이 달라지고, 농담처럼 던진 말 한마디가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마음에 남는 경험. 형님은 그래도 여유 있잖아? 누나는 돈 걱정은 없지. 그 말이 꼭 부러움 같지도, 칭찬 같지도 않게 들렸던 적.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십시오.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조용히 시작하겠습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왜 친한 사이일수록, 왜 아무리 돈이 있어도 없는 척 살아야 하는가? 이 이야기는 올해 72이 된 김서현 씨의 사연을 통해 조용히 풀어가 보려 합니다. 서현 씨는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서 혼자 살고 있는 퇴직한 도서관 사서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말수가 적었고 사람 사이의 선을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받은 것은 반드시 되돌려주고 도움을 받으면 마음에 빚을 남기지 않으려 애써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서현 씨가 얼마 전 오랫동안 이어온 친목 모임 자리에서 뜻밖의 말을 듣게 됩니다. 저 사람은 좀 계산적이야. 누군가 툭 던진 말이었고, 곧 다른 사람이 웃으며 넘기면서 그 자리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말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불 꺼진 거실에 혼자 앉아 있을 때, 아무 일 없는 평일 오후에도 그 한마디가 문득문득 떠올랐습니다. 사실 이런 평가는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가족들 사이에서도 알뜰한데 좀 야무지다. 깍쟁이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너무 순해서 걱정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서현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상반된 말을 동시에 듣는 걸까?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서현 씨는 자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돌려 말하는 걸 잘 알아듣지 못하고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래서 남에게 빚지는 걸 싫어하고 도움을 받으면 반드시 갚아야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이라고. 사람들과 어울릴 때 먼저 지갑을 여는 일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는 내가 낼게. 고마웠으니까 오늘은 내가 사야지. 그 마음은 늘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신뢰가 완전히 쌓이지 않은 관계에서는 과하게 베푸는 걸 조심했습니다. 서현 씨에게 돈은 친밀함의 증거였고 그만큼 신중해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균형은 종종 오해를 낳았습니다. 몇 해 전 지방의 재래시장을 함께 걷던 날 서현 씨는 습관처럼 값을 조금 흥정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사람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유, 그런 데서까지 깎아. 그 말 이후 서현 씨는 사람들 앞에서 흥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말 한마디가 마음 깊은 곳에 닿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조용히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왜 나이 들어 친한 사이일수록 돈을 많이 쓰면 안 되는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돈과 관계가 왜 엇갈리기 시작하는지, 그리고 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없는 척 살아야 마음이 편해지는지를 차분히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돈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 들면 돈 때문에 더 자유로워질 거라고. 자식도 어느 정도 자립했고, 집도 마련했고, 이제는 남 눈치 안 보고 살아도 되는 시기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은 자유가 아니라 관계의 시험지가 됩니다. 서현 씨도 그걸 뒤늦게 느꼈습니다. 젊었을 때는 같이 고생하던 시절이 있었고 서로 형편이 비슷했기 때문에 돈 이야기가 크게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조금 더 내도 다음에 한 번 더 보면 그만이었고 그 정도는 웃으며 넘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각자의 삶이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은퇴 후에도 여유가 있었고, 누군가는 아직도 빠듯했고, 누군가는 자식 문제로 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 차이는 말로는 드러내지 않아도 식당에서, 여행 이야기에서, 계산대 앞에 서서 조금씩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서현 씨는 자신이 비교적 안정된 편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하려 애썼습니다. 괜히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조심스러움이 어떤 사람에게는 차갑게 보였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모임에서 식사를 하고 자연스럽게 계산 이야기가 나왔을 때였습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서현 씨는 그래도 여유 있잖아. 그 말은 웃으며 던졌지만 서현 씨는 그 순간 가슴이 살짝 조여 오는 걸 느꼈습니다. 여유 있다는 말이 칭찬인지 부담인지 기대인지 순간 헷갈렸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서현 씨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돈은 내가 어떻게 쓰느냐보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질 수 있다는 걸 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상대의 말보다 상대의 형편을 먼저 재단합니다. 저 사람은 넉넉한 사람인지, 아직도 힘든 사람인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지, 기대해도 되는 사람인지, 그 기준이 한 번 정해지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의 중심에는 늘 돈이 있습니다. 서현 씨는 조용히 한 발 물러서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내는 것도 줄였고, 괜히 값비싼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생활이 드러날 만한 말은 의식적으로 삼켰습니다. 그게 인색해서가 아니라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걸 서현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새로 맺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무너뜨리는 건 큰 다툼이 아니라 작은 서운함입니다. 말로 꺼내지 못한 감정, 웃음으로 덮어둔 불편함. 그 사람은 원래 그렇지라는 마음속 결론. 그 모든 것의 출발점에 돈이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서현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친한 사이라서 더 많이 써야 하는 게 아니라 친한 사이라서 더 정확하게 써야 한다고. 이 말의 의미는 조금 더 지나서야 분명해집니다. 서현 씨가 깨달은 것은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돈이 관계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였습니다. 젊었을 때는 돈이 단순한 도구였습니다. 같이 먹고, 같이 쓰고, 같이 버텨내기 위한 수단이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자 돈은 서서히 감정의 언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말로 하지 못한 기대, 표현하지 않은 서운함, 차마 꺼내지 못한 비교심, 그 모든 것이 돈을 통해 오갔습니다. 서현 씨는 그 사실을 아주 사소한 순간에 느꼈습니다. 어느 날 모임에서 누군가가 여행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디가 좋더라. 숙소가 어땠더라. 음식이 얼마나 훌륭했더라. 서현 씨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지만 굳이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현 씨는 그런데 자주 다니잖아. 그 말에 순간 공기가 살짝 바뀌었습니다. 아무도 불편하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서현 씨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의 중심이 여행이 아니라 자신의 형편으로 옮겨갔다는 걸 말입니다. 그날 이후 서현 씨는 더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경험은 속으로만 간직했고 괜히 자랑처럼 들릴 수 있는 말은 아예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조심스러움은 또 다른 오해를 불러왔습니다. 말이 없으니까 속을 모르겠어. 괜히 벽을 치는 것 같아. 서현 씨는 어디까지가 적당한 선인지 점점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사람 만나는 자리가 조금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만남 자체가 싫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어떤 말을 해야 하고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늘 계산해야 한다는 게 지치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현 씨는 예전 직장 동료 한 사람과 오랜만에 둘이서 차를 마시게 됩니다. 그 사람은 서현 씨보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늘 솔직하고 담백한 성격이었습니다. 서현 씨는 습관처럼 계산을 하려다가 그날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각자 하자. 상대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편하지. 그 순간 서현 씨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누가 더 냈는지, 누가 덜 냈는지, 다음에 뭘 해야 하는지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서현 씨는 조금씩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관계에서 무조건 먼저 베풀지 않았고 괜히 상대의 마음을 사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돈으로 마음을 증명하려 하지 않자 오히려 대화가 편해졌고 만남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때 서현 씨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가까운 사이라고 했어. 항상 더 써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것. 오히려 가까운 사이라면 돈을 쓰지 않아도 관계가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렇지 않다면 그건 친함이 아니라
조용한 부담일지도 모른다는 것. 이 깨달음은 서현 씨의 남은 삶의 태도를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서현 씨가 없는 척 살아야겠다고 마음먹게 된 계기는 아주 분명한 사건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래 알고 지내던 지인의 부탁을 받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서현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도와줄 수는 있었지만 그 관계가 돈이 오가는 순간 어떻게 변할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서현 씨는 정중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지금은 여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지인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연락은 뜸해졌고 모임에서도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와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상대가 이미 기대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서현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실제로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면서도 이 정도는 해줄 수 있겠지라는 자기만의 기준을 상대에게 씌운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기준이 생기는 순간 관계는 더 이상 동등하지 않게 됩니다. 주는 사람과 기대하는 사람으로 조용히 나뉘기 시작합니다. 서현 씨는 그 이후로 더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생활이 드러날 수 있는 말은 피했고 괜히 오해를 부를 만한 행동도 삼갔습니다. 비싼 물건을 샀어도 굳이 말하지 않았고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어도 힘들다고 과장하지는 않되 애써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없는 척 산다는 것, 거짓말을 한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보여주지 않는 선택이었습니다. 서현 씨는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상대의 마음보다 상대의 형편에 더 민감해진다고. 그리고 그 민감함은 존중이 아니라 기대로 바뀌기 쉽다고 말입니다. 특히 친한 사이에서는 그 경계가 더 흐려집니다. 우리는 이 정도 사이잖아. 이 말까지 해야 해. 그 말 속에는 돈뿐만 아니라 시간, 감정, 희생까지 함께 요구하는 마음이 숨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서현 씨는 그런 관계를 하나씩 정리하기로 합니다. 싸우지 않았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금 덜 나가고 조금 덜 연락하고 조금 덜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관계는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그럼에도 남아있는 사람들과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고 자연스럽게 멀어진 사람들과는 더 이상 미련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서현 씨는 또 하나의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정말 가까운 관계는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 그리고 돈이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 관계는 이미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 없는 척 산다는 것. 나를 숨기는 게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선택일 수 있다는 것. 다음 이야기에서는 서현 씨가 돈보다 더 중요하게 지키게 된 것. 그리고 그 선택이 노후의 마음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서현 씨가 돈보다 더 중요하게 지키기로 한 것은
사람들의 기대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기대에 응답하는 게 당연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부탁을 받으면 도와야 할 것 같았고, 불편한 상황이 생기면 내가 조금 더 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방식은 서현 씨를 점점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돈을 쓰는 순간보다 그 이후가 더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서운해하지는 않을까? 다음에는 또 무엇을 기대하지 않을까? 이번에 거절하면 관계가 틀어지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마음속에서 계속 남았습니다. 서현 씨는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돈을 쓰는 이유가 기쁨이 아니라 불안을 없애기 위한 거라면 그건 이미 잘못된 방향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이후 서현 씨는 관계의 기준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쓸 때는 기대가 없는지 먼저 살폈고,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에는 한 번 더 멈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고마워서 쓰는 건지, 아니면 불편해질까봐 쓰는 건지, 그 기준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걸러냈습니다.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는 만남, 늘 내가 먼저 나서야 편해지는 관계, 조용히 부담을 떠안게 되는 자리들. 서현 씨는 그런 만남을 하나씩 줄여나갔습니다. 대신 아무 계산 없이도 편안한 사람들과 소박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비싼 식당이 아니라 동네 국밥집에서, 특별한 날이 아니라 아무 이유 없는 평일에. 서현 씨는 그때 느꼈습니다. 돈을 쓰지 않아도 충분히 따뜻할 수 있다는 것. 오히려 그런 시간이 더 오래 마음에 남는다는 것. 어느 날은 오래된 친구와 집에서 차를 마시며 2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형편도, 자식 이야기도, 대단한 인생 교훈도 없었습니다. 그저 요즘 몸은 어떤지, 잠은 잘 자는지, 하루가 어땠는지. 그날 서현 씨는 집으로 돌아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진짜 가까움이구나. 돈으로 증명하지 않아도, 지갑을 열지 않아도 마음이 줄어들지 않는 관계. 서현 씨는 이제 누군가를 만날 때 이 질문을 먼저 던집니다. 이 사람과의 만남이 나를 편안하게 하는가? 아니면 나를 조심스럽게 만드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되게 빠르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답에 따라 서현 씨는 자신을 조금 더 아끼는 선택을 했습니다. 서현 씨의 삶은 그 이후로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같은 집에 살고, 같은 동네를 걷고, 비슷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무게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기 전부터 괜히 계산하지 않아도 되었고, 돌아오는 길에 혼자 반성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서현 씨는 이제 사람을 만난 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내가 너무 많이 쓴 건 아닐까? 다음엔 또 뭘 해야 할까? 저 사람이 혹시 기대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 생각들이 사라지자 관계는 오히려 단순해졌습니다.
서현 씨는 자신의 하루를 조금 더 자신에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천천히 차를 마시고, 원하면 산책을 나가고, 피곤하면 약속을 미뤘습니다. 예전 같으면 괜히 미안했어. 나갔을 자리들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좀 쉬고 싶어. 그 말 한마디가 이렇게 편할 수 있다는 걸 서현 씨는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말을 했다고 했어. 모든 관계가 멀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말을 이해해 주는 사람들만 곁에 남았습니다. 서현 씨는 그게 바로 자연스러운 정리였다고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정리한다는 건 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남길 수 있는 것만 남기는 일이라는 걸 이제는 알겠다고 합니다. 돈을 아끼는 삶은 결국 시간을 아끼는 삶이었습니다. 쓸데없는 기대를 줄이자 쓸데없는 감정 소모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조용한 평온이 들어왔습니다. 서현 씨는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돈은 쓰면 줄어들지만 마음은 잘 쓰면 늘어난다고. 그런데 그 마음은 아무 데나 쓰는 게 아니라 정확한 곳에 써야 한다고 말입니다. 서현 씨는 더 이상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에게만큼은 솔직한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 선택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쓸쓸함과 외로움을 구분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사람이 없는 시간이 외로운 게 아니라 마음이 소진된 상태가 외로운 거라는 걸 서현 씨는 이제 압니다. 그래서 지금의 서현 씨는 조용하지만 단단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서현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서현 씨의 이야기는 거창한 성공담도 극적인 반전도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살아온 한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깨닫게 된 이야기일 뿐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관계 속에서 살아옵니다. 가족으로, 친구로, 동료로, 이웃으로. 그러다 어느 순간 그 관계들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도 남은 관계만큼은 더 잘 지켜야겠다고. 그래서 조금 더 참게 되고, 조금 더 쓰게 되고, 조금 더 애쓰게 됩니다. 하지만 서현 씨의 이야기는 조용히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지켜야 할 관계는 많아지는 게 아니라 정확해져야 한다고. 그리고 그 관계의 중심에는 항상 나 자신이 있어야 한다고. 돈은 관계를 이어주는 끈이 아니라 관계를 시험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쓰는 순간 마음은 편해질지 몰라도 그 뒤에 남는 감정은 반드시 계산서를 남깁니다. 서운함으로, 기대로, 혹은 조용한 거리감으로. 그래서 아무리 돈이 있어도 없는 척 살아야 하는 진짜 이유는 겸손을 보이기 위해서도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건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관계 속에 있어서 불필요한 역할을 떠맡지 않기 위해서, 기대에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 나중에 혼자 남아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비싼 선물보다, 필요한 순간의 한 끼, 과한 베풀보다 정직한 선 긋기, 그 선택이 관계를 더 오래, 더 편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은 인생에서 가장 오래 함께 살아야 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되는 시기입니다. 조금 덜 쓰고, 조금 덜 설명하고, 조금 더 나를 아끼며 살아도 됩니다. 그렇게 살아도 이미 우리는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이 채널과 계속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지혜담이 앞으로도 조용하지만 필요한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지혜담이었습니다. 오늘도 잘 살아오셨습니다.